네, 거기 기초제품이 정기의 검사를 통과한 경우 요거 이제 보겠습니다. 기초제품이 작년에 검사를 통과했으면 기초제품이 작년에 정상공선 원가를 이미 배분 받았어야 되겠죠? 거기 243페이지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기초제품 1000개가 60% 완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착수량 3000개고 완성 공송 기말제품. 그 다음에 검사는 언제예요? 거기 40%에서 검사하는 거 돼 있죠? 그럼 40% 검사를 해서 합격 물량의 10%를 정상으로 보겠다. 자, 기초제품 60%까지 완성돼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작년에 40% 시점을 지나갔겠죠. 그럼 작년에 정상 공소 몇 개를 남겼을까? 기초제품이 작년에 기말제품이잖아요. 그럼 1000개가 작년에 검사를 통과한 거 아니에요? 정상 공소율이 10%니까 작년에 정상 공소율 100개를 남겼겠지. 그 100개분 정상 공소 원가를 배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 기초제품 원가 안에 있죠. 기초제품 원가 안에 보면 거기 재료원가 7만원 있죠. 재료원가 7만원 몇 개분이야? 기초제품 1000개잖아. 그럼 재료 7만원은 1000개분이죠. 가공원가 37,600원은 몇 개분이에요? 기초제품 1000개가 60% 가공돼 있으니까 600개분인 거 아니에요? 그럼 재료 1000개분, 가공 600개분 있고 이 기초제품이 작년 기말제품일 때 검사를 통과해서 정상공선 원가를 배분 받은 게 얼마 있는 거야? 7,300원 있는 겁니다. 근데 선입선출이면 이 기초제품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완성품에 가면 되고 단기 정상공선 원가만 나머지에 배분하면 되는 거지. 단기 단가만 찾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같이 요거 선입선출로 종합원가 계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제공품이 1000개가 60% 완성돼 있었고 단기에 착수한 게 3000개입니다. 그 다음 완성된 게 2500개, 공손이 500개, 기말이 1000개, 완성도 70%. 이렇게 해서 전체가 4000개.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정상공소 수량부터 한번 찾아보면 정상공소는 단기 합격 물량 계산해 봐야죠. 완성된 2500개 검사 통과했고 기말에 있는 1000개도 여기 검사 시점이 40%죠. 1000개도 검사 통과한 거지. 전체 합격한 건 3500개인데 기초 보면 1000개가 작년에 검사 통과한 상태로 넘어와서 금년에 검사 통과한 거는 2500개죠. 이거의 10%니까 정상 공소는 250개가 정상 공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5단계 형식으로 하면 선입선출이니까 완성품은 기초분과 단기분 구분해 적어야 되고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기말 제공품. 그럼 기초 제공품 1000개가 먼저 완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단기 착수 완성은 나머지 1500개고 정상우선 500개 500개 아니야 250개 비정상 250개 공손품의 가공 완성도는 검사 시점 40% 되면 되고 기말 제공품 1000개 완성도는 70% 전체는 4000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걸 이제 완성반산량 찾겠습니다. 재료 가공 선입선출이야. 언제 거 제외해야 돼요? 기초에 들어가 있던 거는 빼고 금년도 원가로 산출한 거 찾아야죠. 재료는 다 들어가 있었고 가공은 1000개 중에 600개분 제외하면 400개가 단기분. 단기 착수 완성은 전부 금년치 원가. 재료 250개, 40% 가공 100개. 재료 250개, 가공 40% 100개. 기말 재료 1000개, 가공 700개. 공정의 착수 시점에 투입한 원가 요소 재료의 선입선출법 완성반산량은 단기 착수량과 크기가 같아진다. 전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공원가 계산해야죠. 이거 다 더해보면 얘 얼마 나와요? 2800개? 금년에 들어간 재료원가 거기 얼마 있어요? 단기 투입된 재료원가가 15만원 있는데 15만원으로 지금 산출한 게 몇 개라고 계산된 거야? 3000개 만들어냈다. 15만원에 3000개 만들었으니까 금년에 하나 만들 때 얼마 들어갔다? 50원씩. 금년에 투입된 가공원가가 112,200원. 112,200원 산출한 게
2,800개. 그럼 하나 만들 때 금년에 가공원가는 얼마씩 들어갔다? 40원씩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완성,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기말. 선입 선출이니까 완성표로 바로 갈 게 있어요. 뭐가 완성에 바로 가야 돼? 기초제품원가. 그 기초에 있는 거 다 더해보면 기초제품원가가 11만 4,900원 있어요. 이게 완성표에 먼저 가고, 금년도 재료는 1,500개분 더 넣어주면 되죠. 이 안에 1,000개분 들어가 있으니까. 금년도 가공은 1,900개분 더 넣어줘야 돼요. 이 안에 600개분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곱하면 완성품 원가는 26만 5,9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우선 250개, 재료 50원, 가공 100개 40원. 이렇게 하면 정상우선 원가가 16,500원. 비정상도 250개, 50, 100개, 40 하면 여기 16,500원인가요? 기말은 1,000개, 50, 700개, 40. 그러면 기말 정품가가 78,000원. 토탈 금액이 37만 6,900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선입선출로 5단계 1차 배분까지 한 거야. 26만 5,900원, 16,500원. 맞죠?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서? 정상공선가인데 여기 정상공선품 순실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언급 없지. 그럼 공선품 가치는 얼마로 봐야 돼요? 0이니까 저 금액 이 공선원가 전체가 손실이겠죠? 비정상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정상공선원가 16,500원은 금년도 합격한 물량을 쫓아가서 배부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여기 선입선출로 1단계 자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서 이 공선품 검사 통과 못한 거고, 검사 통과할 가능성 있는 물리적인 물량은 기초 완성한 거, 단기 착수 완성한 거, 기말인데, 기초제품 언제 검사 통과한 거야? 60%까지 이미 갔기 때문에 작년에 검사를 통과한 상태로 넘어온 거죠. 단기 착수 완성이 금년에 검사 통과한 거고, 기말도 금년에 검사 통과한 거고, 얘는 작년에 이미 통과했고, 그래서 금년에 통과한 게 2,500개. 그 2,500개의 10% 250개 정상우선원가가 16,500원이잖아. 그러면 이 16,500원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몇 대 몇으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 검사는 40%에서 했어요. 40%에서 해서 단기에 합격한 거는 몇 개로 계산한 거야? 우리가 지금 한 걸로. 금년에 검사 통과한 게 2,500개인 걸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금년에 생긴 공선, 단기에 공손 생긴 게 500개인데 그 중에 정상 공손은 금년에 합격한 2,500개의 10% 250개로 계산한 거야. 250개를 만들 때 들어간 원가를 선입선출 방식의 단기 단가 적용했더니 16,500원이 된 거죠. 그럼 16,500원을 합격 물량 2,500개를 쫓아가서 배분해 줘야 돼. 근데 물량을 쫓아가 보면 완성돼서 제품 창고까지 간 게 2,500개고 기말에 공정에 남아있는 게 1,000개. 이게 통과한 전체잖아요. 전체 합격한 건 3,500개야. 금년에 통과한 건 2,500개고 1,000개는 뭐예요? 1,0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언제 검사를 통과한 거야? 전기에 이미 합격을 해놓은 상태죠. 이게 먼저 완성됐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그 다음에 금년에 통과한 것 중에 1,500개가 완성됐고 나머지가 1,000개가 기말에 남았다. 그러면 금년에 생긴 정상공선원가 16,500원은 완성과 기말에 몇 대 몇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1,500대 1,000 단기 합격 물량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럼 기초는 배분 안 하는 거야? 이미 배분된 거야. 그 기초제공품 원가 다시 한번 보세요. 기초제공품의 정상공선원가가 얼마 있었어요? 기초제공품 원가 안에 정상공선원가 7,300원이 있잖아. 얘는 작년에 이미 7,300원의 정상공선원가를 배분받은 상태라고. 그래서 여기 완성품에 보낼 때 작년에 검사 통과한 부분
1000개와 관련되는 7,300원의 정상공선 손실 배분한 거는 이미 완성품에 가 있으니까 금년도 합격한 부분만 더 넣어주면 되는 거야. 배분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배분이 끝났다. 여기 이걸 다시 하면 2번 배분하는 게 되는 거지. 금년도 공선과 상관없는 애들한테. 의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16,500원은 뭐의 비율대로? 단기 합격 물량이 가 있는 비율대로. 근데 금년에 검사 통과한 게 완성품에는 1,500개가 있고 기말증품에 1,000개분 가 있으니까 1,500대 1,000의 비율대로 배분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럼 1,500대 1,000의 비율대로 배분하면 이거 완성품에 배분되는 금액이 얼마? 9,900원. 기말증품에 배분되는 금액이 6,600원. 이렇게 나오나? 그럼 최종적으로 완성평가는 저기다 9,900원 더하면 275,800원. 275,800원이고 정상우선은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없고 비정상우선이 16,500원 비정상우선 손실로 가야 되고 기말증품이 84,600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음 질문. 우리가 기말증품에 6,600원 배부했잖아요. 이거 정상우선 몇 개분이야? 기말증품이 1,000개잖아. 1,000개 검사를 통과했잖아. 그럼 정상우선율 몇 퍼센트죠? 10%니까 1,000개에 10% 몇 개분? 100개분 배부한 거지. 100개. 공선 100개. 공선 하나에 재료는 50원 들어가고 가공은 40원인데 완성도가 40%잖아요. 공선 하나 만들 때 얼마 들어가는 거야? 66원 들어가는 거 100개 공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600원 배부한 거지. 응? 이거 1,000개니까 정상우선 100개분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완성품에 배분한 9,900원은 몇 개분일까? 완성된 2,500개 중에 1,000개는 작년에 검사를 통과했고 금년에 검사 통과한 게 1,500개잖아요. 그럼 1,500개 금년에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금년에 정상우선 몇 개를 남겼겠어? 10% 150개를 남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150개분 한 단위당 66원짜리 150개 하면 얼마야? 9,900원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9,900원은 150개분이야. 9,900원은 정상우선 150개분이에요. 완성된 거 2,500개인데 왜 150개분만 배부하는 거야? 2,500개 완성됐으면 250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기초쟁품에 7,300원 있었잖아요. 이건 작년에 1,000개가 검사 통과했잖아. 그럼 작년에 정상우선 몇 개를 남긴 거야? 100개를 작년에 남긴 거야. 또 100개분은 이미 배분해 놓은 거야. 그래서 금년에 합격한 1,500개분에 해당되는 정상우선 150개분만 더 넣어주면 결국 이거 합치면 2,500개에 10% 250개분 정상우선가 다 들어간 거지. 근데 선입선출 컨셉으로 기초분에 있던 게 먼저 가고 뒷물량에 금년도분 정상공선원가 배분된 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이걸 기계적으로 5단계법으로 하다 보면 이게 아예 생각이 안 되죠. 그냥 어디로 바로 갔어? 완성해? 바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기초제품을 완성평가에 보낼 때 기초제품이 작년에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상공선원가는 이미 배분 끝난 상태로 보낸 거다. 그래서 금년도 정상공선원가만 단기 합격 물량에 더 넣어주면 된다. 논리 이해되세요? 응? 이해가 됐으면 지금 얘기할 거 그냥 말로 하고 말 거야. 1차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논리 때문에 와꾸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하는 건데 뭐 대부분은 별 고민이 없을 거야. 응?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이게 평균법이면 정상공선 원가도 평균적으로 배분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여긴 정상공선 원가를 선입선출 컨셉으로 배분한 거야. 기초쟁품에 있던 정상공선 원가를 먼저 빠져나간 걸로 봐서 완성품에 넣어주고 금년도 정상공선 원가만 뒷물량이 단기 합격이 같다. 그래서 넣어준 거라고.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평균법으로 하면 2차 가면 이제 논의할 건데 평균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상공선 원가도 평균적으로 배분해야죠. 그럼 우선 여기 집계되는 금액이 평균 단가로 계산해서 바뀔 거야. 얘가 250개분이
평균 단가를 계산해서 수량은 똑같을 테니까. 근데 평균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금년도 평균 단가 적용한 정상공선 원가랑 기초 있던 정상공선 손실을 합쳐서 섞어서 배분해줘야 평균적으로 배분되는 거라고. 그럼 섞어서 배분할 땐 단기 합격에 배분해야 될까? 전체 합격에 배분해야 될까? 그땐 전체 합격에 배분해야 돼. 얘까지 넣었으니까. 그래서 평균법 기초가 검사를 통과한 상태로 평균법만 배분 논리가 좀 틀어져. 전체 합격으로 배분하는. 근데 그건 1차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응? 그래서 지금 1차 기준으로는 내내 단기 합격 기준으로 정상공선 찾고 나서 그 금액 집계한 뒤에 단기 합격을 쫓아가서 배분해 주면 되는 거야. 응? 1차 범위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초가 검사를 통과했을 때도 기초가 검사를 통과했으면 우선 정상공선 수량 찾을 때 얘는 제외하자. 단기 합격 기준으로 정상공선 수량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원가를 집계한 뒤에 배분할 때도 뭐는 제외하고 기초쟁품 작년도 점사 통과한 건 빼고 금년도 합격 물량 가 있는 비율대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 아시겠죠? 응. 자, 여기까지 해서 정상공선과 배분 관련되는 내용들 봤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다 유형인데 케이스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 정상공선 수량은 뭘 기준으로 찾아? 단기 합격 물량 기준으로 정상공선 수량 찾아서 금액 찾은 뒤에 그 단기 합격이 있는 곳을 쫓아가서 그 비율대로 꽂아 넣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케이스들을 나눈 것뿐이야. 완성만 검사 통과했으면 거기를 꽂혀가면 되고 완성과 기말이 검사 통과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합격 물량으로 넣어주면 되고 기초가 작년에 통과했으면 걔는 작년도 정상공선과 배분받았으니까 빼버리고 단기 합격 찾을 때도 빼고 배분할 때도 빼놓고 배분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야? 금년에 생긴 분량 중에 정상이 몇 개냐를 찾아서 그 손실 금액을 찾은 뒤에 그 정상공선을 남기면서 합격한 곳에 꽂아 넣는 거거든. 그러면 단기 합격 기준으로 정상공선 찾았으니까 단기 합격 기준으로 밀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외는 나중에 2차 가서 공부하시고 뭐 심하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1차 범위로 논의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손 포함 종합원가 계산 그 문제들 풀었는데 이거 복습할 때 이 예제들 푸는 게 객관식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예제를 푸는 게. 응? 객관식 문제 푸는 것보다 예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 응? 뒤에 객관식 문제만 조금 더 풀겠습니다. 뒤에 여기 우선 말 문제부터 263페이지 2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선입선출을 이용해서 종합원가를 수행하는 회사가 기말 제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할 경우에 완성반산량은 어떻게 되죠? 이 질문이 제일 어려우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밑에부터 할게요. 5번 동그라미 5번 공손에 대한 가공원가 완성도는 검사 시점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을 사용할 경우 공선품 모두 단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한다. 수정된 선입선출법이지? 기초제품은 다 어떻게 된 걸로 가정한다? 완성된 걸로 가정한다. 공선품 단기분에서 발생한 것처럼 가정한다. 동그라미 4번 정상적인 공선 수량은 평균법과 선입선출이 동일하다 그랬죠? 뭐가 같기 때문에? 단기 합격 물량이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상 공선 원가는 완성과 기말에 배분하고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확하게 합격 물량 기준으로 배분하는 거지. 그다음에 3번 선입선출법에 비해 평균법은 실제 물량 흐름에 보다 충실한 원가 흐름 가정이며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 보다 충실한 원가 흐름 가정. 맞죠? 단기의 성과를 이전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단가 두 개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과 통제도 유용하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도 풀었던 앞에 문제도 있던 거예요. 동그라미 2번. 기초제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완성마산량은 같죠. 근데 기초제품이 존재하는 경우는 평균법 완성마산량이 선입선출법 완성마산량보다 크지. 뭐만큼? 기초제공품 완성품 한산량만큼. 딱 정확하게 그만큼 차이 나죠? 다음 동그라미 1번. 선입선출을 이용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는 회사가 기말제공품의 완성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면, 여기서 기말제공품 완성도를 과대하면, 얘를 실제보다 높이면 0.9로 높이면 그럼 완성만산량이 어떻게 돼요? 커지지. 그럼 토탈 완성만산량이 늘어나겠죠. 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완성품 한산량은 과대평가돼요. 완성만산량은 과대평가돼. 여기서 이 0.7을 우리가 0.9로 바꿨다. 과대하면 여기가 900개 되잖아. 그럼 여기는 3000개로 완성만산량이 과대되죠. 과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근데 완성품 원가는 과대될까 과소될까? 완성품 원가의 경우에는, 아니면 여긴 지금 완성품 원가만 물어봤는데 기말제공품 원가는 과대돼 과소돼? 기말제공품 원가는 과대요 과소요? 과대되죠. 여기서 이제 헷갈려하는 사람이, 봐봐, 이게 완성만산량이 커지면 단가는 어떻게 돼요? 완성만산량 단위당 원가, 단가가 작아지겠지. 발생은 똑같은데 그걸로 산출한 개수를 더 많이 계산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기말제공품의 경우에는 완성품 한산량은 늘어나겠죠. 기말제품 과대했으면. 그 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에? 기말제품 완성도를 과대하면 완성만산량은 커지잖아. 근데 단가는 총 완성만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가 작아지잖아. 이게 작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증가효과와 감소효과가 섞여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확한 방향이 있어.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 하면, 이 완성만산량은 몇 개를 산출했다, 단가를 찾기 위한 개수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느냐, 이게 금년도 원가를 배분하는 비율이라고. 금년도 가공 원가를 이 비율대로 배분하는 거야. 그죠? 단가 찾아서 금년도 가공 원가를 1900대, 100대, 100대, 700의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 아니야, 각 산출물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기말제공품 완성도를 높이면 기말제공품의 완성만산량이 커지죠? 그러면 기말제공품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높아진다는 거야. 총금액에서 배분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기말제품에 들어가는 금액은 커져야지. 반대로 다른 데 배분되는 비율은 낮아지는 거니까 다른 쪽에 배분되는 금액은 작아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얘를 개수로 카운트하고 보면 이렇게 단가 수량이 헷갈리면 비율로 생각하시라고. 비율로. 완성만산량 비율대로 배분한다. 예를 들어 여기 완성만산량을 과소평가했다. 이걸 과소했다. 0.4로. 그러면 얘가 줄어들겠죠. 완성만산량이. 응? 줄어들면 단가는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럼 단가는 커지고 완성만산량은 작아져. 또 증감이 섞여 있지. 근데 나머지 완성만산량은 그대로고 기말제공품 완성만산량이 줄는 거잖아. 그러면 기말제공품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말제품 배분되는 금액이 줄어야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기계적으로 수량 단가로만 바라보지 말고 결국 배분 비율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게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오버헤드를 기계 시간으로 배분했다면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나 가공을 완성만산량 기준으로 그 비율대로 배분하는 거라고. 의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선입선출 이용해서 종합원가를 수행했을 때 기말제품 완성도를 과대평가하면 완성만산량은 과대돼요.
근데 완성품 원가는 어떻게 될까? 과소되지. 기말 비율이 높아지면 나머지 비율이 작아지니까 배분되는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단가가 작아지잖아. 단가가 작아지면 완성반산량은 똑같은데 완성품은 단가만 작아졌으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야 맞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말이 좀 어려워. 동그라미 1번 그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판단 좀 해놓으시고요. 자, 뒤에 26번 그게 또 전형적인 문제야. 완성품 원가 한번 찾아보세요. 완성품 26번. 자, 거기 요구사항이 완성품에 배분된 정상 공소원가 이렇게 물어봤죠? 응? 이걸 이제 뭐 제가 답만 만약에 빨리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어? 얘를 답만 빨리 찾으면 거기 기초제용품에 재료 가공이 있고 단기 재료원가, 가공원가 이렇게 있잖아. 내가 이 문제에서 답만 빨리 찾으려고 하면 기초용품 재료 15만 원이고 단기 재료원가 60만 원이잖아. 여기 15만 원, 얘가 60만 원. 평균법이에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합치자. 합치면 전체 재료원가가 75만 원이잖아. 그거의 평균법 완성반산량은 몇 개다? 3,000개. 공정의 착수 시점에 투입한 원가 요소. 재료 여기 2,300개, 200개, 500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상태로 단가 바로 찾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75만 원 3,000개로 나누면 한 개당 얼마? 75만 원 3,000개 나누면 한 개당 얼마요? 250? 자, 가공원가도 이렇게 간단히 찾으면 어떻게 돼? 기초제품에 들어가 있던 가공원가가 31만 원, 단기 발생한 게 50만 원이야. 여기 31만 원이 있고 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전체로 나누면 되죠? 여기 가공원가 몇 개 있어요? 가공원가 그냥 찾으면 2,300개 완성된 거에 공손 200개 안에는 50%니까 100개, 기말용품 500개 안에는 300개 합치면 몇 개야? 2,700개? 맞아? 그럼 기초단기 가공원가 81만 원 2,700으로 나누면 단가 얼마야? 이거 2,700으로 나누면 단가 얼마 나와요? 81만 원 2,700 나누면 300? 그럼 요거 300 바로 찾을 수 있잖아. 재료 가공 단가 찾았죠? 여기 정상공소는 언제 발견해? 50포인트 시점 정상공소는 언제 발견해요 지금? 그러면은 검사는 50포인트 시점에서 하고 합격한 물량의 5포인트를 정상으로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완성된 게 2,300개야. 완성품 한번 보면 2,300개가 완성됐죠? 그럼 평균법이니까 재료 250, 가공 300 이렇게 하면 완성품 원가지. 평균 단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 2,300개가 검사를 통과했으면 정상공소는 몇 개 남겨? 2,300개가 다 금년에 검사 통과한 거죠? 이거의 5%, 2,300개 5%는 몇 개야? 정상우선 2,300개 5% 남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몇 개? 115개 아니야? 115개고 여기 재료 250 다 들어가고 가공은 300원인데 완성도가 50%잖아.
그러면 공소품에 재료는 100% 들어가고 가공 반 들어갔어. 150원 들어가잖아. 그럼 공소품 하나 만들 때 얼마야? 400인가? 400에 115 하면 얼마야? 400에 115 하면 금액이 얼마야? 46,000원. 그럼 완성품에 배분된 정상 공소원가는 46,000원이야. 답이. 거기 답 46,000원. 이거 5단계로 하면 되게 긴 얘기가 되는 거고. 5단계로 하면 이제 1년치를 다 찾아야지. 1년치를. 1년치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정상공소원가 찾으면 50% 검사했어. 그래서 정상공소원가 찾으면 2,300개 검사 통과했고 기말 500개도 통과했는데 기초 작년에 통과한 게 없어요. 2,800개의 5%가 정상이야. 1년치 토탈은. 그럼 1년치 토탈하면 요거 2,800개 5% 140개인 거지. 근데 이 140개 중에 완성품 관련되는 게 115개고 기말 제품 500개 관련되는 게 25개고 이거 합쳐서 140개가 된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럼 140개가 정상, 나머지 그러면 60개가 비정상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평균법 종합원가 계산한다면 평균법이니까 완성된 거 2,300개, 정상우선 140개, 60개, 500개, 0.6, 50%, 50% 이렇게 해서 전체 3,000. 재료는 착수 시점에 넣으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60개, 500개 하면 이거 3,000개 나올 거고 가공은 2,300개, 70개, 30개, 300개 해보면 이것도 지금 이거 계산하면 이거 몇 개였어? 2,700개 나누면 단가는 똑같이 250 얘는 300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상공소원가 배분하면 지금 정상공소원가만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찾으면 140개분의 재료 250 가공 70개분의 300 그럼 정상우선 140개분 금액이 나오는 거죠? 요거 140개분 금액 찾아보면 얘가 56,000원이야. 그럼 이 56,000원은 완성과 기말에 뭘 기준으로 배분해 줘야 돼? 금년에 검사 합격한 물량 들어가 있는 비율대로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여기 2,300개 완성된 검사 통과했고 기말에 500개에서 2,800개가 검사를 통과해서 5% 140개 정상이 된 거 아니야. 140개 정상 공소를 남기면서 검사를 통과한 게 2,800개인데 그 중에 완성된 게 2,300개고 기말에 남아있는 게 500개니까 56,000원은 완성과 기말에 2,300대 500의 비율대로 나눠줘야 되겠지. 2,300대 500의 비율대로 나눠주면 여긴 얼마? 46,000원이고 기말에는 만원이 배분돼서 46,000원 똑같은 게 나온다. 우리가 지금 요 140개를 찾아서 배분하는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140개 어떻게 찾은 거야? 금년에 검사 통과한 거 2,800개 거기다 5% 곱한 거죠? 140개지? 에? 여기에 재료는 250 다 들어가고 가공은 300인데 완성도 50%잖아. 요렇게 하면 얘가 여기는 56,000원 되는 거죠. 요게 140개 250, 140개 50% 70개 3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거 계산하면 이거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어떻게 해? 2,800개 중에 완성된 게 2,300개니까 요렇게 나눠주면 46,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얘가 소거되면 그리고 얘만 앞으로 넣으면 2,300개의 5%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식이잖아요. 이해되세요? 1년치 다 찾았다가 1년에 합격한 2,800개 분 가지고 정상우선과 집계했다가 그 2,800개 중에 완성된 게 2,300개니까 2,800 중에 2,300의 비율대로 나눠준 거 아니야. 결국 2,800개 날려보면 결국 완성된 1,300개 5% 외분한 거라고. 115개. 그래서 완성 관련되면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지. 기말. 여기도 기말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바로 만약에 기말 물어봤으면 500개잖아. 검사 통과한 게. 5% 25개분 배분하는 거야. 25개분인데 하나당 400원이야. 25 곱하기 400 하면 10,000원.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객관식 문제는 되게 빨리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요령까지 좀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요령은 사실 문제 푸는 속도의 문제고, 먼저 5단계 형식대로 하는 것도 빠르게 해야 돼. 그래서 본문에 있는 예제 있죠. 여러분이 지금은 우선 객관식 문제보다는 종합원가의 경우에는 왁구를 정확하게 짜야 된단 말이야. 걔를 빠른 속도로 가는 거. 그 왁구가 명확해지면 그 왁구를 흔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대단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왁구를 그냥 외우면 그건 좋지 않아요. 그냥 외워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건 응용력이 떨어져.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풀었던 그 예제들을 다 푸셔야 돼. 예제 3개 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속도도 좀 신경 쓰시면서 빠르게 풀 수 있도록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3개 다. 그래서 공손 논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객관식 문제를 제가 좀 더 풀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사실 문제를 더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논리는 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그 예제들을 정확하게 내가 3가지 케이스 다 할 수 있는지. 거기서 첫 번째 건 안 푸셔도 돼. 사실은 검사 시점 그 기말이 검사 통과 안 한 거 있죠. 그건 별로 어렵지 않고 100% 검사한 거 그거 빼고, 그 다음에 50% 검사한 거, 전공정원과 있는 거, 기초검사 통과한 거 3개 있었잖아. 뒤에 푼 3개. 뒤에 푼 3개 예제는 뭐 1번, 2번 이상 이렇게 풀어가지고 거기 있는 논리는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야. 꼭 해놓으시고. 그래서 여기 종합원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게 앞에 어제 한 걸로 A, B, 전공정원가, 재료원가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4개. 그건 객관식으로. 거의 그것도 객관식 풀어봐야 주관식 사이즈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공손 있는 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예제 3개. 그 7 문제를 확실하게 복습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 논리들은, 거기 들어간 논리는 내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풀겠다. 그걸 짜고 나서 그 다음 확정하시면 돼. 거기에 대부분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복습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